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일시적 2주택, 자,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자, 신규 주택,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을 상속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죠. 자, 예를 들면 이제 부모가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을 사망을 하면 이 사망한 부모님을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모님 사망, 즉 부모님이 사망을 하면 이 부모님의 재산, 즉 피상속인의 재산은 아들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승계가 되는데, 자, 이것을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부모가 사망을 하면 부모의 재산은 직계 비속 아들한테 상속이 되는데, 자, 이렇게 부모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자, 이 부모 사망으로 인해서 주택을 아들이 상속을 받습니다. 자, 이것을 상속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속받는 시점에 상속 개시일, 자, 이 부모님이 사망함으로써 이 주택을 상속받는 시점을 상속 개시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상속 개시일은 바로 부모님이 사망한 시점이죠. 자, 그러면 이 상속 개시일에 상속주택, 부모님의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음으로써 상속주택이 하나 있고, 그 상속 개시일 시점에, 상속 개시일 그 시점에 아들도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일반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 상속주택이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상속개시일 시점, 그 시점에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두 개의 주택이 있지만, 이 상속주택은 내 임의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태로 취득한 받은 주택이기 때문에 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즉 상속주택이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시점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일반주택을 매각을 한다. 자, 그러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상속주택이 없었다 그러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상속주택이 없었다 그러면 이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된다. 즉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했다. 또 조정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2년 이상 거주를 했다.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자, 갑자기 이 상속이 되는 바람에 상속주택이 생겨버려서 1세대 2주택이 돼버리죠. 1세대 2주택이 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주관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굳이 억울한 일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 상속주택 받아서 내가 주택 두 개가 생겼는데,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상속주택이 공짜로 생겼는데 10억까지는 상속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0억까지 상속주택이 10억짜리 상속주택을 받으면 상속세 한 푼도 내지 않고 내가 상속주택을 받아서 두 개의 주택이 돼서 내가 갖고 있는 일반 주택이 돼서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해서 그렇게 억울한 일은 아니죠. 자,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갑자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상속주택이 생겨버려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을 배제하고자 이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속받는 상속주택, 이 상속개시일, 상속주택 받는 시점에 일반주택이 있고, 이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됐다 그러면 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써 비과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돼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무적으로 이 양도소득세를 다루다 보면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속주택이 있고 일반주택이 있고 이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받았다 그러면 일반주택을 먼저 매각을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서 일반주택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상속주택 하나만 남았으면 이 상속주택도 이제 한 개의 주택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이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이 됐다 그러면 이 상속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하고 상속주택 양도하면 두 개 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꼭 실무에서는 이거를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꾸로 한다는 얘기는 자,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게 아니라 상속주택을 양도해버려요. 자, 상속주택을 양도해버리면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돼서 상속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거지. 자, 이것을 거꾸로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매각했다. 자, 그러면 이것은 1세대 2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를 하면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지만 상속주택을 양도를 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그 현상 상황에 닥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거는 내가 비과세가 확실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반드시 세무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실행에 옮기는 게 여러분들 세금 절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꼭 물어보지 않고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하면서 이 상속주택은 바로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의해서 비과세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있는데 규정을 잘못 알은 거죠. 상속주택 매각이 아니라 일반주택 매각했을 때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상속주택 매각했는데 세금이 과세된다는 거 알고 상속주택 매각을 취소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한번 저지른 건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를 벌리기 전에 사전에 확인을 하고 사전에 상담을 받아서 과세가 되는지 비과세 되는지 여러분들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한 후에 실행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속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상속주택의 범위는 첫 번째로 상속받은 주택이고 이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상속받았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 시점에 주택이 아니지만 자, 이런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상속받아서 사업 시행 완료 후에 이런 취득한 신축 주택에 대해서도 상속주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상속받아서 사업 시행 완료 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 경우에도 상속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일반주택을 양도를 하면 이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케이스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상속인, 자, 이 부모님이 사망하는 시점에 상속 개시 당시에 주택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뭐냐? 피상속인이 부모님이 주택을 한 개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을 한 개만 갖고 있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죠. 자, 그래서 이 주택 하나를 여럿이 지분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죠. 자,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각 이 주택 하나에 대해서 지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것을 공동상속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 주택이
된 경우 두 가지 케이스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피상속인, 즉 부모님이 상속 개시 당시 두 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하나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공동상속주택, 피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 하나만 있는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즉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동상속주택,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두 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이상의 주택이 전부 상속주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 이상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는데 다음 순서에 따라서 하나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또는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기간이 가장 긴 주택, 즉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데 두 개 이상의 소유기간 주택 중 이 소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가장 긴 주택. 자, 거주한 기간도 동일하다. 그러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그 다음에 상속개시 당시에도 거주하지 않다. 그러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차례대로 따져봐서 피상속인이 소유한 가장 긴 주택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한 개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봐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죠. 자, 부모님 피상속인이 자, 주택 하나, 주택 둘, 주택 3 해서 주택을 3개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3개 가지고 있는데 주택 1은 부모님이 10년 보유를 했고 주택 2는 7년 보유를 했고 주택 3은 5년을 보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주택 1, 2, 3이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되는데 아들이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1, 아들 2, 아들 3, 3명이 있고 균등하게 분배를 하고 싸우지 말라고. 자, 주택 1은 아들 1한테 상속을 하고 자, 주택 2는 아들 2한테 상속을 하고 주택 3은 아들 3한테 상속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주택 중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상속주택이 어떤 것이냐? 바로 보유기간이 가장 큰 주택, 주택 1이 상속주택이 되는 거고 주택 2를 상속받은 이 아들 1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들 1, 아들 2, 아들 3도 이 주택 1, 2, 3을 상속받는 시점에 각각 전부 일반 주택을 하나씩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 2를 기점으로 봐서 아들 1만 본다 그러면 자, 이 아들 1은 바로 보유기간,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가장 긴 이 주택 2를 상속을 받았고 이 주택 1, 2, 3 중 3개의 주택 1, 2, 3, 주택 1, 2, 3 중 이 보유기간이 가장 긴 이 주택 1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아들 1은 이 상속주택 하나와 그 다음에 상속개시일 당시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일반 주택을 매각을 했다. 자, 그러면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규정이 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이 아들 1과 아들 2와 아들 3은 아들 2와 아들 3은 비록 주택 2와 주택 3을 상속을 받았지만 이 주택 2와 주택 3은 아들 2와 아들 3의 상속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소득세법에서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가장 긴 이 주택 1 한 개만 상속주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주택 2, 주택 3은 상속받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아들 2, 아들 3은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상속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받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들 2를 보게 되면 자, 아들 2는 주택 2를 상속받았지만 이 주택 2는 상속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택 2를 상속받은 시점에 일반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일반 주택을 매각한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으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들 3도 주택 3을 상속을 받았지만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상속주택은 아니고 그 상속주택은 주택일 10년 보유한 이 주택 1만 상속주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아들 3도 상속받은 주택 3과 이 주택을 상속받는 시점에 일반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이 일반 주택을 양도를 한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돼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얼핏 생각했을 때는 자, 주택 1, 2, 3 전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 1, 2, 3은 각각 상속주택 하나씩 보유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아들 2, 아들 3도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아들 2, 아들 3도 일반 주택을 매각하면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서 비과세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달라진다는 거죠. 바로 주택 1, 2, 3 중 상속주택 하나, 이 주택 1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즉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주택 1만 상속주택에 해당이 되고 그렇다면 아들 1만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고 아들 2, 아들 3은 주택 2, 주택 3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 자, 일반 주택을 양도를 한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주택의 범위는 자, 상속주택의 범위 피상속인이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했을 때 가장 소유기간이 긴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고 보유기간이 길다 그러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그 다음에 거주기간도 같다 그러면 상속 개시 당시에 거주를 한 주택, 상속 당시에도 거주를 한 게 없다 그러면 바로 기준 시가로 상속주택을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바로 상속 개시일 당시 보유한 주택이라든지 또는 상속 개시일 당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이후 분양권에 의해서 사업 시행 완료 후 신축 주택, 신축한 신축주택, 자, 이것을 바로 상속주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일반 주택을 몇 번을 사고 팔고 해도 계속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상속주택 하나 있고 일반 주택이 하나 있다. 자, 그러면 일반 주택 매각할 때는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속주택 하나는 그대로 두고 일반 주택을 계속해서 사고 팔아도 비과세 특례 규정, 즉 일반 주택을 수차례 사고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이 되면 비과세 특례를 무한정으로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이제 과도한 혜택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 바로 2013년 2월 15일 이후 자, 일반 주택 2013년 12월 15일 이후는 바로 상속 개시일 당시 자, 상속 개시일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 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013년 2월 15일 이후에는 내가 상속받는 시점에 상속주택이 하나 있고 그 상속개시일 시점에 일반 주택이 있어야 그 일반 주택에 대해서 양도에 대해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거지. 자, 상속개시일, 상속받은 주택, 상속개시일에 상속받은 주택, 상속개시일 그 시점에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개시일에 상속주택이 있고 그 상속개시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그 일반 주택을 양도를 한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겁니다. 단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어떤 경우냐? 바로 2013년 이전에 일반 주택을 취득한 거죠. 자, 그래서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개시일이 지난 후에
일반 주택을 취득을 했다.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개시일이 지나서 일반 주택을 취득했다. 자, 그러면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자, 그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특례 규정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규정은 바로 2013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상속개시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일반 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해 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이라든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라든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분양권에 의해서 사업시행 완료 취득한 신축주택이 있다. 자, 이 주택은 일반 주택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일반 주택에서 제외를 해서 일반 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과 이러한 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택을 매각했다. 그러면 일반 주택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그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살펴본 내용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고, 자, 이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상속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공동상속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피상속인의 한 개의 주택을 상속인 여러 명이 상속받는 주택. 자, 이것을 공동상속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공동상속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 즉 이런 공동주택 상속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다른 주택을 지분율 10% 또는 5%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주택 하나와 그 다음에 5%, 10% 지분율로 갖고 있는 이 주택도 바로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2주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이 원칙이지만 이 지분주택까지 주택수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 상속주택이 있다. 자,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상속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상속주택, 즉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다. 자, 상속인이 2명 이상이다. 자, 그랬을 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다. 그러면 이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자, 그러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이고 공동상속주택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속인 중 최연장자, 즉 나이가 가장 많은 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상속인의 1주택을 공동상속받는다. 자,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피상속인이 되고 이 부모님의 피상속인이 재산이 주택 한 개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상속인은 아들은 3명이 있습니다. 아들 1, 2, 3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모 피상속인의 주택, 이 공동상속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이 상속이 되는데, 자, 이 주택이 어느 아들 하나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들 1은 60% 지분으로 상속이 되고, 자, 아들 2는 지분 30%로 지분으로 상속이 되고, 아들 3은 지분 10%로 상속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상속
상속이라는 것은 이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협의 분할할 수가 있죠. 협의 분할이라는 것은 상속인들 아들 1, 2, 3이 협의를 해서 뭐 이 피상속인의 주택 하나를 뭐 아들 1한테 몰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같이 아들 1, 2, 3이 누구 하나한테 몰아주지 않고 지분율 그래서 아들 1은 60%, 뭐 아들 2는 뭐 30%, 아들 3은 뭐 10%. 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제가 예를 들은 거고 실무적으로는 자,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균등하게 3분의 1씩 지분을 가져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3분의 1씩 지분을 가져간다 그러면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는 이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자,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자도 없다 그러면 최연장자의 상속주택의 주택수에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의 상속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갖고 있는 주택 하나를 아들 1은 지분 60%, 아들 2는 지분 30%, 아들 3은 지분 10%를 가져가게 되고 이 아들 1, 2, 3이 이 상속개 시점에 일반 주택도 각각 다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들 1은 이 아들 1은 바로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상속주택 하나를 주택수로 보게 되는 겁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이 상속개시 당시에 일반 주택을 양도를 한다. 그러면 2주택에 해당이 되지만 바로 이 지분이 가장 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봐서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개시일 시점에 일반주택이 있고 그 일반주택을 매각한다 그러면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들 2와 아들 3은 이 소수지분권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들 2, 아들 3은 소수지분권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속받은 공동주택의 지분율이 아들 2는 30%고 아들 2는 30%고 아들 3은 지분율 10%이기 때문에 이 최대 주주, 최대 지분율 제외한 나머지 이 소수지분권자의 이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상속개시 당시 지분주택 30% 지분율 그다음에 지분율 10% 취득한 이 공동상속주택 외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지분으로 취득한 10% 상속주택, 30%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들 2, 3은 당연히 일반주택 하나만 있는 것으로 봐서 일반주택을 매각했을 때 바로 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돼서 매각했을 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속이 아니고 이것을 뭐 매매로 만약에 지분율 30%, 뭐 지분율 10%를 취득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들 2도 원칙적으로 하나의 지분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다. 그러면 2주택이 되는 거고 아들 3도 지분을 뭐 매매로 해서 취득을 했다. 상속이 아닌 매매로 해서 10% 취득을 했고 일반주택이 있다. 그러면 2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일반주택을 매각할 때는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돼서 양도세 과세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 규정으로 이 공동상속주택,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즉 주택 하나를 공동으로 상속받음으로써 이 최대 지분율, 이 최대 지분권자를 제외한 소수지분권자, 즉 30% 지분율 30%, 지분율 10%를 가져간 이 아들 2, 3은 이 공동상속 지분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일반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비과세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 아들 1은 지분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지분율이 가장 큰 아들은 이 상속주택은 바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는 이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매각을 했다. 자, 그러면 이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두 개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2주택, 즉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이 돼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으로 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는 바로 1세대 1주택자가 자,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인데 이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한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연로하거나 또는 병에 걸려서 이제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세대를 합칩니다. 그래서 동거 봉양을 하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자가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의 1주택자와 합침으로써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죠. 자, 이랬을 때는 두 개의 주택 중 먼저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 1세대 즉 2년 이상의 보유 요건이죠. 또는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죠. 그 요건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돼서 양도세가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즉 주택이 한 개 갖고 있는 남자와 주택이 한 개 갖고 있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되는 거고 배우자고는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2년 이상의 보유 기간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 충족이 되면 비과세 특례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이 돼서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 뭐 좋게 얘기해서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지 뭐 집이 없어서 뭐 이렇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의 집에 얹혀 사는 경우죠. 자, 얹혀 사는 경우인데 뭐 물론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 주장을 하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죠. 자, 그래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 2년 이상 보유했거나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2년 이상 거주를 했다. 자, 그러면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이 돼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됐었는데, 자, 우리 그 중간고사 이후 시간에 배웠듯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은 2년 이상 보유,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 2년 이상 거주 요건에 대한 그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은 바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따질 때, 즉 신규주택 취득으로 2주택, 상속주택으로 2주택,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 혼인으로 2주택, 이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도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 이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은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도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을 양도를 한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전문가들한테 합의를 상담을 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실행에 옮기는 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 비과세 특례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 비과세 특례 규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이 부분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죠.